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글 문서 작성 중에서 글상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글상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비와 높이를 주고 글자처럼 취급도 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주어 놓는데요. 물론 이런 거를 표로 작성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표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냐면 이렇게 요 모서리를 둥글리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글상자로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근데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네모난 박스로 하셔도 별 어려움 없이 작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랑 한번 해볼게요. 자, 탭으로 열을게요. 네, 파일에서 새 문서에서 보시면은 새 문서로 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문서로 열리죠. 요 파일에서 보셨을 때 새 문서에 보시면 새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탭으로 열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로 이렇게 해서 쭉 열리는데 엑셀에서 이 시트는 똑같은 통합 문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이름으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한글 같은 경우는요. 통합 문서 아닙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문서예요. 그래서 잘못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앞에 것만 저장을 하고서 X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장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안 함하고 눌러버리면요, 탭으로 열었던 이 문서들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갑니다. 네, 저장되지 않으니까 잊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가지고서 버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혼쭐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글상자 같은 경우는요, 입력을 클릭하십시오. 입력 탭을 클릭하면은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 왼쪽에 보시면요, 기억과 기억이 있어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하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더 다가가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기억은 뭐냐면요, 글상자를 가로로 쓸 때.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기억은 세로로 쓸 때예요. 일단 가로로 쓸 때 한번 써볼게요. 클릭하고 누르시고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컨설팅 장학협의회 안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은 글상자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써주신 상태로 어떻게 하냐면요,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글씨체 있죠. 휴먼 매직체로 갈까요? 글자 크기는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건데 20포인트예요. 장평 120을 주고요. 자간 10 정도쯤 줄게요. 그럼 좀 더 늘어나겠죠. 여기에 그림자 기능까지 살짝 넣었습니다. 하시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20포인트에도 그렇게 안 크죠. 조금 더 키울게요. 위에서 25포인트 하고 가운데 정렬하시면은 이렇게 네모난 상자 안에 글씨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은 제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글상자로 넣어주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를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가운데 갖다 놓고 싶은데 가운데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시고 드래그 하시면 가운데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눈찜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운데 넣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마우스를 제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잡으세요.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신 상태로 더블 클릭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개체 속성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십시오. 표 작성하고 똑같습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고 설정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이제 가운데 정렬이 돼요, 얘가. 그래서 마우스 여기 갖다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요, 여기 보시면 엔터키 부호가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 클릭하셔도 돼요. 클릭하시고 가운데 정렬 딱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문서의 정가운데 들어가죠. 이것이 진정한 가운데로 들어간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 이렇게 경계선에 놓으십시오. 마우스 경계선에 갖다 놓고 더블 클릭 하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크기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40에 얼마라고 나와요. 그러면요, 자, 145 할게요. 140의 크기는 20으로 해라. 이렇게 20. 저는 이걸로 하기가 싫어가지고서요, 항상 마우스를 맨 끝에 대고서 드래그 하셔서 20 하면은 그 크기만큼 들어갑니다.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옆에 캡션은 이 글상자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선입니다. 선인데요, 이건 색깔이에요.
자, 빨강색 확 표시나라고 빨간색 지정했습니다. 빨간색 지정을 해주고요. 종류예요. 우리 지금 보셨을 때 얘는 보셨을 때 실선이죠. 실선이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굵기를 2mm 정도 해줘요. 그리고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굵어져요. 생각보다 굵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짧게 0.4, 0.3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쵸? 0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2mm 너무 굵죠. 이렇게 굵기 지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파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요게 파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좀 낫겠죠? 여러분들이 이중선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중선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뭘로 잡혀요? 1mm로 잡힙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중선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바깥쪽으로 이제 얇고 굵은 이중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굵고 얇은 이중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중선 이렇게 겹선 이런 거 형태를 아마 여러분들 바꾸시면 될 겁니다. 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작성으로도 가능하죠. 그런데 둥근 모양 하시게 되면은 요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살짝 둥그러집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살짝 생겼죠. 예, 이런 것들도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글상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 부분이에요. 자, 반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원 가기 전에 곡률 모양 먼저 바뀌어요. 이렇게 둥근 모양 해주시고 곡률 지정해 주세요. 지금 이 형태가 몇 포인트면 20포인트. 2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로 해준다 그러시면은 살짝 또 둥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곡률 지정해 줄 수 있고요. 반원은 어때요? 50%예요. 이거보다 더 동그랗게는 어떻게 돼요? 더 동그랗게 해주면 어떨까요? 이제는 이제 거의 원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원 났을 때 그냥 반원으로 만족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반원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도요. 그 다음에 이제 선에다가 투명도 설정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에 색깔이 채워지는 거예요. 색깔. 네. 그래서 색상 들어가서 면색에서 이렇게 색깔을 흐린색 넣어주죠. 그리고 설정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색이 들어가면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뭐랑요? 우리 표에 보셨을 때 표 작성을 하셨을 때 있었죠. 왜 우리 이런 입력에서 표를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면 우리 이런 데도 색깔 넣어줄 때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배경에서 이렇게 색깔을 넣어줍니다. 이런 것, 예, 아이고야, 안 들어갔네요. 네. 색상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색깔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색깔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에서 실수하시는 게 아니고 표에서 실수하세요. 이 표 안에서 색상을 넣어줄 때는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에서 셀 테두리 배경에서 각 셀마다 적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표를 그려 놓으시고서 마우스를 이렇게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배경에서 보셨을 때 색상 부분에서 아주 많이 혼동을 하세요. 잘 안 들어간다고. 예, 혼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넣어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른 부분에서 이제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또 고생을 하시냐면 이 테두리 부분. 표셀 속성에서 이 테두리 부분 들어가셔서 테두리가 이상하게 막 안 바뀌어요. 이중선 해놓고서 안 바뀌어요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표 할 때는 제가 그래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무조건 어디요?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세요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요거는요 어때요? 글 상자기 때문에요. 뭘로 들어가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십시오. 더블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이 안에다가 그라데이션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림 있죠. 전반에 했던 것처럼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사진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그림 형태를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꼭 문서에 포함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누르시면은 그림도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처럼요. 이렇게 투명도 같은 거 설정해 주시면 약간 흐려져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투명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글상자. 이런 거 만지는 경우 없겠죠. 자, 위쪽에 세로, 위쪽에 아래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림자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오른쪽 아래 가장 많이 써주시죠. 설정하시면 이렇게 생겨요. 없애실 때는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마우스 이렇게 놓으시는 게 가장 커요. 마우스 꼭 이렇게 놓으세요. 이런 상태로 놓고 더블 클릭하셔서 없음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다른 걸로 넣고 싶으시면은요, 이 부분 조정하시면 돼요. 그림자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요거 하시면 가로 방향 1, 세로 방향 대각선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림자 설정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자 형태도 여기에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로 형태를 써 주실 때는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세로 글상자 보이시죠? 클릭 누르시고 마우스 놓고 요렇게 드래그 아래쪽으로. 그쵸? 이건 어떻게 줘요? 컨설팅, 엔터키 안 치시는 거예요. 장학, 협의회, 안내. 이럴 쓸 때 있어요. 네, 이렇게 써 놓으시고 똑같이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이거 귀찮죠? 놓고서 Alt C 모양 복사할게. 글자 모양 복사할게요. 하고 블럭 잡고 Alt C 눌러주니까 모양 복사됐죠. 드래그 하셔서 네, 크기 조절. 크기가 작으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서 크기 조절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선에서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네, 2로 잡히죠? 반원 모서리 하시면 이렇게 잡혀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이런 컨설팅 같은 거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죠. 문서가 이제 양쪽,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기본에서 자, 이제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잡으세요. 글씨가 어떻게 돼요? 여기 써져요. 이거 어떡하죠? 예, 글씨가 여기 써져요. 이 글씨를 이런 가로 문서 같은 경우는 엔터를 쳐가지고서 글씨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세로로 와야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글씨가 어때요? 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얘는 어울림을 해주셔야 돼요. 글씨는 글씨대로 어떻게 줘요? 이 글상자는 글상자대로. 그래서 어울림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써집니다. 그래서 글씨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다가 자, 제가 다른 거 한번 불러다가 한번 볼까요? 전번에 썼던 게 있었죠? 예, 이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예,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글씨가 조금 모자르죠? 여기다 놓고서 쓸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죠.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저희 뭐 했죠? 어울림 했어요. 어울림 하면은 글씨와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더블 클릭을 누르셔서 여백 캡션에서 이게 바깥 여백의 오른쪽, 이 글상자의 오른쪽 부분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여백을 주세요. 5 정도쯤 줘볼까요? 설정 누르시면 밀려나요. 그래가면서 어떤가요? 얘가 공간을 생겨가면서 어때요? 문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똑같은 문서지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 하실 땐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들어온다는 거.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하셔서 문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세로로 써서 오른쪽에 글씨가 들어갈 때는 뭐 한다는 거요? 반드시 자리 차지하지 말고 어울림 하시고 여백 캡션 부분에서 오른쪽 여백, 이 글상자의 오른쪽 여백을 주시면은 이렇게 말끔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글상자를 가지고서 문서 작업하는 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